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 사건. 사실상 이건 암살 미수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경호국 직원들에 대해서 와, 용맹하다, 멋지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이게 자칫하면 어처구니 없는 경호 실패일 가능성이 자꾸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호 실패라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분노할 만한 일이잖아요. 왜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이 유세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죠. 이 현장에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 긴박했던 순간을 찍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재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지금 가장 놀라운 것은 저격용 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사실 이 저격범하고 동시에 사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잘 보시면 이 저격용 총을 든 경찰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총을 쏘는데 동시에 총소리가 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경찰이 깜짝 놀라는 모습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봤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 정도로 진짜 간발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영상대로라면 뭐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이나 아니면 경찰이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 BBC 인터뷰 하나가 지금 현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BBC 인터뷰에서 그레그라고 불리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한테 저격범이 있다는 걸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때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를 키웠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직접 인터뷰를 보고 또 역시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자, 사람 기어가는 걸 봤다고 얘기하죠. 자,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옥상으로 오니까. 아주 가까운 데서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총을 들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이건 확실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경찰한테 이걸 알렸는데 경찰이 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2-3분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비밀 경호국 그리고 경찰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론 머스크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책임자 그리고 경호팀장을 잘라버려라, 경질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현재 경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비밀 경호국 직원들이 진짜 용맹하게 마치 영화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점은 경계에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많은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 바로 여기인데 여기 옥상에는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이 저격수가 발견하고 먼저 총을 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범인은 어디 있었냐? 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오른편에 120m 거리에 이 범인이 총을 들고 지붕 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장의 건물 높은 게 딱 이렇게 2개뿐인데 자, 반대편 건물에는 저격수는커녕 지붕 통제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경호국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범인이 사용한 총 이게 AR-15라는 총인데 유효 사거리가 250m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AR-15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보급된 그런 소총이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나 쓰는 저격용 총이 아니라 유효 사거리가 2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한 120m면 비교적 총기 초보자도 저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붕은 당연히 통제를 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어야 맞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술한 현장 통제와 경호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귀에 총상을 입었죠. 근데
유세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한두 곳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탄복 덕분에 살았다. 이 양복에 뚫린 구멍을 봐라. 이 구멍을 보니까 이 총알이 여기 박혔는데 방탄복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가슴에 한 방 쏘고 귀에 한 방 쐈다. 이런 주장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전 세계 언론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 언론도 이 주장을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특종입니다. 단독 보도예요. 근데 이게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NS를 타고 거짓이 자꾸만 퍼져나가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걸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슴에 총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달아 나면서 굉장히 우려가 커졌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촌에서 끝없는 정치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2022년 7월 여러분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가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암살로 사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3년 4월에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시다 전 총리가 사제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 연달아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24년 5월에는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탄 3발을 실제로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서 목숨은 간신히 건졌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위독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정치활동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6월 달에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광장에서 기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독일의 에케 사회민주당 후보, 그리고 기파이 베를린 경제장관,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서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치인 테러였던 겁니다. 제가 개도국은 여기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을 쓰려다 보니까 이게 또 한 페이지 이상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만 나열해도 충분히 한 페이지가 넘겠구나, 이럴 정도로 지금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중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1994년에는 민주당의 중도 그리고 공화당의 중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만 해도 이 차이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보세요.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이제 중도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정치인 테러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요, 미국인들한테 내전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거든요. 미국인들은 이제 내전이 일어날 것을 진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내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연방제인데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현재 갈라져 있는데 지역별로 내륙 지방은 공화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각각 해안가 서해안과 동해안의 대도시들은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내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고요. 자, 2022년의 여론조사, 이건 유고부가 한 건데 이때는 내전 가능성이 4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마리스트 폴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내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미국인들이 무려 47%나 됐습니다. 자,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3%,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34%, 이 둘을 합치면 무려 47%나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은 내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폴리티코에 나온 적이 있죠. 이게 미국인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가
미국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도 정부 내 싱크탱크 Policy Horizon 캐나다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내전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이냐, 캐나다 안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와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기사를 좀 더 세게 썼습니다. 11월 대선 결과를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자꾸만 커지고 시위 사태가 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지역별 또는 인종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갈라져 있죠.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팩트 여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그리고 반대편이 주장한 거면 아무리 옳아도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전한 비판도 사라지고 무조건 자기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극단을 끌고 가다 보니 결국은 정치권이 양극단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배척받으면서 이 주류가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제발 정치권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해서 옳은 일을 옳다 하고 진짜 바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원할 텐데 정치권이 자꾸만 양극단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갈등이 계속해서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